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말일이고요. 기분 좋게 11월 월말 마감이 됐습니다. 8월부터 되게 어려웠던 9월 그리고 10월까지의 조정 장세가 시장만 보면 끝나는 모습인데요. 지수는 고점 대비 오르진 못했지만 종목들의 그쵸? 상당히 랠리가 이어나가는 모습을 11월에 보여주었습니다. 12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대주주 10억의 양도세, 그쵸? 개인들 이 문제가 조금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수급적으로 이 조정 장세에서 이미 수급이 이탈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 시장을 조금씩 팔고 있는 걸로 봐선, 그리고 그걸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수급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라는 게 사실 좀 뭐 이렇게 계속 거침없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처럼만 종목별로 순환매로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장세가 그래도 잃을 것보다 먹을 게 많은 장세가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오늘은 2차전지, 어제는 이제 사이버트럭 얘기를 하면서 LNF가 오랜만에 그저 테슬라형 고객사를 갖고 있는 LNF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2차전지 쪽에 훈풍을 상당히 일으켰는데 반도체도 시장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큰데요. 이게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거를 오늘 되게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사실 추천 잘 안 하는 주분남 저로서는 하이닉스를 좀 계속 밀고 있는데요. 쌍두마차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말일 마감 시황과 함께 종목 또 관심주도 업데이트 많이 했는데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이렇게 빨리 보시면 좋고요. 텔레그램 메신저 정보 채널 장중에 정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의 상승세를 거침없이 이어갈까 했는데 역시 4주 이상 랠리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나스닥은 좀 일부 하락했고 S&P도 종가상 하락 마감했고 다우는 겨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있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이 기대감도 시장이 이미 충분히 그쵸? 11월 한 달간 S&P, 다우, 나스닥, 코스피는 이렇게 못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컨센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21년 4월 이후 최고치로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의 고점을 치고 계속 경제 지표도 좀 안 좋았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되게 GDP 성장률로 그저 반대되는 걸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2월은 미국 증시 항상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이사항 빼고는. 그래서 증시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최근 4주 상승, 11월 내내 상승한 것에 대한 그쵸? 부담감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해소되는 중이다. 급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그쵸? 미국과 달랐습니다. 코스닥도 미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장 초반 약했던 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졌고 그 수급을 양시장 외국인이 바쳤다. 코스피는 기관이 프로그램으로 그쵸? 차익과 비책해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보합권이었지만 하이닉스가 그죠? 강세였고요. 2차전지 LG 엔솔 그쵸? 뭐 이렇게 삼성 SDI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어제와 같이 강했는데 그쵸? 2차전지 그리고 HPSP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쵸? 빡 신고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들어오는 게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5조 원대 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벌써 4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죠? 가파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선 해외 라이선스 알테오젠 2차전지 LNF 오늘 종가는 좀 밀렸지만 어쨌든 강했던 모습 노복 관련주 그쵸? 어제 좀 시세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래도 강보합은 지켰고 엔터주가 그동안 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쪽으로 보였죠? 반도체랑 그저 노블 이런 쪽으로 보였었는데 오늘 엔터주가 JLP가 대장인데 결국 좀 반등하는 모습도 엔터주를 바라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뉴스와 썰을 세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역시 글로벌 IB들이 계속 코스피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는 것들은 뭐 공매도 완화도 있지만 이런 것들, 그죠? 반도체 업황 회복, 결국 시총이 가장 큰 업황이 회복되면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이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이 떠받치고 있죠. 그죠? 어느 순간 수급이 개인에서 개인이 이탈되고 있고요. 이걸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오히려 공매도 금지하면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냐 막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코스닥보다는 사실 코스피 대형주를 많이 사게 되고요. 그런 반면에서 반도체 좋게 역시 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렇게 뭐 대선이라든지 뭐 총선 이런 걸로 항상 우리 시장은 시끄러운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고요. 저는 정치 테마주 뭐 단기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재주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금지 한 달, B2도 덩달아. 신용제가 어느 정도 내버리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 상승장에서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또 상승을 지수가 조금 보이고 있고 종목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제발 8월, 10월에 당해하셨던 분들은 똑같은 번복을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솔직히 전달하고 싶어서 뉴스에 꼽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종목을 새로 가져왔기보다 제가 11월부터 다시 유튜브를 예전에 시즌2로 뭐 돌았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시즌1도 뭐 별거 없었는데 무슨 시즌2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종목들을 여러 개 말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는 영상을 거의 못 올렸지만 한 이틀 빼고 올렸던 것 같은데 그날그날의 관심주들이라는 거는 그쵸? 그날그날의 관심주라는 건 그날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그날만 급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먹을 거리가 있거나 좋거나 뭔가 성장할 것들 주분남이 나름 선택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DKT BH의 자회사 그쵸 연성기업판 실장하는 회사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고 LG전자로부터 전장사업부 배터리 그쵸 모바일 이제 충전하는 사업부도 가져와서 이 회사가 내후년부터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역시 그쵸 8, 9월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수급이 상당히 붙으면서 육고리를 달아서 모양은 안 좋아 보이지만 요 선만 120일 이평선만 다시 넘어가면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너무 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차트적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전 영상들을 그럼 보시면은 또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게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오히려 좋겠다 더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고 있고 한솔케미칼 소재업종 장비만 오르지 않는다. 결국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 소재가 오를 텐데 대표적인 게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캠, TCK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 한솔케미칼 뭐 음극재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대주전자재로 제가 얘기했었는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좀 뭐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의미있게 121선 회복했습니다. 정말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죠? 이익 대비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것 같고 사실 올해 실적이 워낙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전 코로나 때인가 최고점 40만원 대비 지금 가격도 반토막 나 있는 건데 주가가 반토막 나 있어서 싸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업황 해봉에 대한 결국 그쵸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Y젠터 이거는 블랙핑크부터 해서 베이비몬스터 제가 계속 좀 영상을 올렸던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좀 조정받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블랙핑크에 대한 역시 또 재계약 이런 불발 그런 찌라시 썰로 계속 다시 주가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밑으로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1조 5천억까지 넘게 갔었다가 1조 밑으로 내려갔는데 본회사의 블랙핑크 계약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여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4인 체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영업이익이 급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사실 JYP가 제일 역시 오늘 반등에 세게 나오긴 했지만 하이브는 저는 시총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JYP 그리고 SMYG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결국에는 수급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대주주 이슈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워낙 오래 많이 올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죠? 실적을 기반으로 엔터주였습니다. 그런 엔터주들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거. 근데 빠진 만큼 빠졌고 더블 바닥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한 번은 좀 분할 매수를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오늘 업데이트 다시 가져왔고 아이센스도 혈당기 그쵸?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얘도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고 이때 대비 벌써 그죠? 거의 마이너스 50%입니다. 바닥이 그죠?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그쵸? 많이 빠져서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성장성을 보면 혈당, 그쵸? 이쪽에 대해서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CGM 이쪽에 대해서 동해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저는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동안 얘기 명상 복귀하면서 못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주분남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는 뭐냐?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랑 원래 바이오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엔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핑크 같이 단일 아티스트의 디스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워낙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자율주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큰 그림 봤을 때 IT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IT 이영수님처럼 IT의 신이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주군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HPSP 또 신고가인데요. 이거 이제 따라잡기 힘들죠.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따라잡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계속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거 MSCI에 편입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넥스틴 이거 코스닥에서 MSCI 편입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한솔케미칼과 할게 TCK 그죠? 이것도 특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레벨 좋은 것 같고 TMC 오늘 간만에 반등 나오면서 4만원대 회복하려고 했는데 장비주죠. 그죠? TMC 이거 넥스티 주성엔진 장비주 SK 하이닉스양 이런 것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이런 난 중소형주 정말 싫어 난 돈도 많아 이러신 분은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시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차트 다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PSP가 진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반도체를 저는 소부장들을 이끌 거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한미반도체보다는 최근에 HPSP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면은 사이버트럭 오늘 공개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공개인데 결국 시장이 오를 때는 2차 전지가 결국 강하다는 걸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섹터가 2차 전지인데 그쵸 올해 상반기 작년처럼 저가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2차 전지들 아무리 조정 많이 받았어도 올해 YTD나 연간으로 봤을 때 많이 여전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 생각하시고 반도체는 내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종목들을 고르는 그런 전략으로 제 주분남이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꼭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보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방향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에 세 줄 마무리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가 올린 지수가 강할 때 2차전지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반도체 시총이 크니까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데 반도체는 대형주보다 소부장 보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 증시. 오늘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소부장 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계속 좀 전에 여기 말씀 안 드렸네요. 의료기기. 엔터에 의료기기 보고 있어요. 왜 의료기기 보냐? IT처럼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단순 바이오, 알테오진이나 이런 애들처럼 진짜 기술 라이선스 아웃하지 않는 이상 바이오테크는 되게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의료기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그리고 피부 미용 섹터 이런 것죠. 단순 의료기기가 아니라 미용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고령화도 그렇고 그쵸? 점점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소개드린 오스테오니 이런 것도 피부 미용이라기보다 미용일 수도 있지만 결국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런 섹터거든요. 글로벌로 매출 나오는 거 계속 보자입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그런 쪽에서 신고가였어요. 미용기기 쪽에서 그쵸? 비올, 원텍 이런 것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계속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 또 의료 AI 그쵸? 엠노랑 코라인 소프트 누니까 코라인 소프트 MOU 했다고 해서 어제 그제 시세 좋았는데 엠노 이거 삼성 SDS가 그쵸? 2대 주주인가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애들 그리고 비대면 관련 정책주들 이런 것들 미국의 인모드 다 아시겠지만 미용기기 섹터의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실적이 성장성이 꺾였다가 주가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얘도 강하게 사실 밤사이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과 같이 국내 코스닥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반도체 좋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주가 조정 많이 받은 소부장 중에 제가 얘기 못 드리더라도 보시면은 대충 재무제표나 그쵸? 기업 소개, IR 자료나 이런 것만 보시면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계사 어제 그죠? 오늘 좀 에이징랜드라고 좀
그 TSMC 거기랑 관계 있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조정받으면 쳐다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죠? 그리고 OPM 좋은 회사, 뭐 파커 시스템즈, 넥스팅 이런 회사예요.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분명히 논리가 있는데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진 애들,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한솔케미칼, TSK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목들 되게 쳐다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으면은 바로 사기는 애매하면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그거 못 산다고 하더라도 종목은 계속 얘기 드릴 거고, 종목은 시장에 넘쳐난다는 거 항상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8, 10월에도 주가가 조금 일부 주정받는다고 조급하게 신용 쓰면 털렸던 그런 투자자들, 결국 그게 투자의 시계열에서 오래 못한 분들의 경험이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결국 시장은 항상 내가 알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